시간 지나면 가려지겠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될 조승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CML 작년에 퍼블리시된 페이퍼인데 그 베스트 페이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요즘 리즈닝에 관심이 있어서 제목 보고 들어갔는데 뭐 사실 근데 리즈닝보다는 저 제너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잘 포멀라이즈 하고 했는지가 되게 좀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 가려지네. 아, 여기 비디오 편. 맞아요.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플러팅 웨이 컨트롤 좀. 어렵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옛날 머신러닝 모델들은 대부분 집중을 하는 게 약간 perception task라고 예를 들어 뭐 엠리스트 생각하면 그냥 이미지 보고 바로 레이블이 나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로 약간 답변이 나오는 그런 태스크들에 집중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뭐 특히 LLM이 나오면서 좀 리즈닝 문제, 머신러닝 태스크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즈닝이라고 하면 사실 논문에서도 정의가 애매모호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예시들을 들여놓은 걸 보면은 답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같이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답만 내놓는 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 뭐 피지컬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을 시퀀스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뭔가 리즈닝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물론 논문에서도 리즈닝은 좀 모호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뭔가 이 답을 내놓는데 이유나 뭐 액션의 시퀀스들로 문제를 푸는 경우 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 논문에서 이제 이런 리즈닝 프로블럼들을 푸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여기서 짚고 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일단 대부분의 리즈닝 문제들은 보통 어떤 디스크리트하거나 또는 그 디스크리트한 것들의 약간 콤비네이터를한 그 느낌으로 이제 인풋이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단순히 사칙 연산하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이런 연산이나 그 숫자들의 약간 무한한 조합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이미지나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은 텍스트도 물론 뭐 좀 무한한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 인간이 쓸 수 있는 그 영역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리즈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연산이나 조합을 가져와도 웬만하면 밸리드한 인풋이 된다.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음과 같이 길이도 무한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숫자도 무한으로 막 바꿔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합적인 그런 그 특성 때문에 저희가 트레이닝 할 때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학습하기가 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strong OD를 풀어야 되는 세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즈닝이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다음과 같은 세팅에서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이런 strong OD generalization performance를 요 태스크에서 좀 풉니다. 그래서 어떤 불리한 펑션을 학습하는 태스크에서 푸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불리한 펑션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또는 마이너스 1이 이제 D개의 시퀀스가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실수 하나를 내뱉는 불리한 펑션이 있을 때 이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페리티 펑션이 한 가지 예시가 있는데 얘네들은 예를 들어 D개 1 또는 마이너스 1 값이 들어왔으니 얘네들 다 곱한 걸 그냥 아웃풋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이런 D개 1 또는 마이너스 1 값을 내놓고 아웃풋이 이제 얘네들 다 곱한 결과가 되도록 이제 학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세팅에서 이제 앞에 말했던 이 strong order generalization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펑션 형태 자체가 뭐 되게 다양한 리즈닝 태스크들을 좀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요 세팅 안에서 물론 아직 strong order generalization이 정확히 뭔지는 정의 안 했지만 그거를 정의를 하고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들에 대한 뭔가 theoretical한 리절트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요약을 해드리면 컨트리뷰션들을 일단 먼저 앞에서 말했던 strong OD generalization이 정확히 무슨 세팅인지를 요 고투라고 하는 퍼포먼스 매트릭을 정의하면서 설명을 하고요. 그 위에서 이제 불리한 펑션이라는 이 고투 위에서 뭔가 여기서 랜덤 피처스 모델이랑 다이고널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이 OD 제너라이제이션에 대한 뭔가 이론적인
그런 결과들을 좀 공유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뭐 이 논문에서 디그리 커리큘 알고리즘이란 거를 이제 또 제안을 하는데 요거는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러한 컨트리뷰션들로 이 논문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도 좀 실험적으로 뭔가 이런 실험적으로 제너레이션 퍼포먼스를 같이 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불리한 펑션 위에서 이런 스트롱 OOD 제너라이제이션을 연구를 해볼 겁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쓰시면 먼저 이 Strong OD Generalization이 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희가 OD Generalization을 먼저 세팅을 하는데 먼저 어떤 타겟 펑션 저희가 학습을 하고 싶은 펑션 F가 있습니다. 그래서 input space는 요 옴 전체 네모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리한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15차원의 1 또는 마이너스 1의 그 시퀀스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샘플 스페이스나 타깃 펑션이 있고 어떤 러닝 알고리즘 F 틸다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unseen 도메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매스컬 U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strong OD generalization에서 중요한 거는 그 완전히 이제 구별돼 있다는 거죠. 뭔가 겹치는 교집합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완전 분리돼 있고 그래서 이 샘플 스페이스에서 unseen 데이터의 그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 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학습한 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아무튼 얘가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로만 학습을 했으니까 얘가 이제 U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런 U나 타깃 펑션을 이제 정의하는 또 다른 예시는 이제 타깃 펑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봤던 parity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unseen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저희가 x 세 번째 이제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세 번째 비트라고 할게요. 비트가 그냥 1인 것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완전 이제 불리한 형태의 어떤 제너라이제이션을 저희가 그 연구를 해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연구에서 이제 강하게 두고 있는 어서션 중에 하나는 이 러닝 알고리즘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그 다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타겟 펑션과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이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뒤에서 뭔가 앞서 말했던 뉴럴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뭔가 theoretical 리설트를 공유할 때 먼저 이게 성립하는가, 그 expressivity죠. 이걸 성립하는 걸 보이고 다음에 generalization performance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깔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완전 분리가 돼 있다.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우리의 보통 여기서 들고 오는 러닝 알고리즘들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저는 네, 별거 아닌데 네. 그 약간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랑 분리되게 당연할 것 같은데 약간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논문에서는 사실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보통 일반화를 할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체 패턴을 그러니까 그래도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테스트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세팅들도 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 엠니스트만 생각해도 저희가 그래도 제너라이제이션이 될 것처럼 생기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논문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분리되는 형태. 특히나 이런 분리되는 형태가 그 리즈닝 프로블럼에서 많이 드러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엠리스트랑 지금 저 U, 네, U랑 이제 저 오메가에서 U 연습 이거는 그쵸, 약간 개념이 다르다는 좀 더 그쵸, 어렵다. 그쵸, 어렵다. 그 앞에 페리티 펑션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세 번째 비트가 1이면 앞에 네. 페리티 펑션 계속.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 X3을 무시하면 돼요. 그쵸. 1 곱하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제너럴라이제이션 잘해. 네. 네. 그렇게 아, 생각. 근데 이제 엠니스트 같은 그림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적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추측했고 논문에서는 근데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이쪽 업계에서 뭐 중요한 건지. 그래서 거의 네, 앞에 세 페이지는 계속 이걸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그래서 제너라이제이션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그 포멀라이즈 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원래는 어디지? 트러스트워시에서 막
스태티컬 러닝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아무튼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고트 퍼포먼스 메트릭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타겟 펑션 F 그리고 러닝 알고리즘 F 틸다 그 다음에 언신 데이터 U가 있을 때 이제 F 틸다를 통해서 학습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학습한 함수가 얼마 그 언신 데이터에 대한 그 성능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학습한 함수에다가 그 언신 데이터에서 나온 데이터를 넣은 것과 실제 타겟 펑션에서의 결과를 그냥 이두 데이터에 대한 로스 펑션들의 기대값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 되게 좀 그렇죠. 말 그대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그냥 포뮬레이션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유니폼 샘플링 같은 걸 가정하고 있고 로스 펑션을 이제 보통은 여기서 둘 다 스칼라 그냥 결과 값이 스칼라이기 때문에 뭐 보통 MSE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이걸 막 써놓고 나서도 계속 결국 사실 이 고투 매트릭이 사실 뒤에서 막 뭐 쓰이긴 하는데 그렇게 중점적으로 쓰이진 않고 계속 제 생각에는 이쪽을 놔둔 이유가 뭐 우리가 계속 그 분리된 형태에서 학습하겠다 이유에서 강조를 하려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논문에서도 리마크를 하고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러닝 알고리즘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한 성능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걸 마지막 강조하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개는 그래서 우리가 뭐 퓨처 워크로 남겨둘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저희가 퍼펙트하게 학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러닝 알고리즘이나 또는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다 볼 수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예, 또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샘플링에서 학습하는 거랑 다 보면서 학습하는 거랑 뭐 또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얘네들의 있는 랜덤니스를 이제 같이 고려하는 거는 또 뭐 퓨처 워크를 냅둘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트레이닝하는 걸 이제 가정한다라고 이제 하고 넘어갑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나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던 세팅을 이제 설명드린 건데. 네. 없으면은 이제 theoretical result들을 이제 공유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둬야 될 preliminary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리한 펑션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이제 여기서 초점을 두는 거는 저희가 학습한 함수를 f'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똑같겠죠. 근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일종의 인터폴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타겟 펑션 f랑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값이 다 같은 함수 f'이 있으면 요거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인터폴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값이 같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이제 값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한 F'이 이제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그 F'들을 이제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예쁘게 포멀라이제이션 할 수 있느냐. 기존의 타겟 펑션에서 뭐 어떤 걸 더했을 때 여전히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값이 같으면서도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다르게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고 그래서 뭐 저희가 당연히 포멀라이즈를 하겠죠. 근데 그 포멀라이제이션에서 저희가 어떤 프로퍼티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느냐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인터폴레이터를 좀 예쁘게 정의를 하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둬야 될 프로퍼티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터폴레이터가 어떤 셋이 아니라 특정한 펑션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저기서 그 Q1의 예시에서 f'x는 fx랑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네. 저 형태는 어떤 의미 작성해줘? 만약에 저 인터폴레이션이 잘 정의돼 있다면은 저렇게 뭘 더하고 나서도 여전히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0인 거겠죠, F'.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F'이 F랑 값이 똑같겠죠. 네네. 같으면서도 이제 그 다른 F'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조건을 가지고. 저런 형태의 식이 성립하는 f'x를 원한다. 네네. 네네. 물론 말로는 이제 쉽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저렇게 예쁘게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터폴레이터라고 그러니까 F'이 저 조건을 만족하면 F'은 F의 인터폴레이터라고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저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어떤 변환, 후리의 월시 변환인데
저희가 어떤 불리한 펑션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뒤에서 바로 예시를 드릴 건데 여기서 x 카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카이 t 그러니까 t는 이제 어떤 인덱스 셋이고 카이 t는 모노미얼 그리고 f 해 t는 그 모노미얼의 코에피션트인데 모노미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그냥 1차항 그런 것들이 이제 모노미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 예시를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예시로 이런 불리한 펑션이 있다고 하면은 x1이 하나의 모노미얼, x1, x2, x3 곱한 게 또 하나의 모노미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불리한 펑션을 다음과 같이 모노미얼에다 앞에 어떤 개수를 곱한 형태의 시그마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인덱스 셋 t는 이제 예를 들어 요 모노미얼의 이 모노미얼은 t가 이제 1, 2, 3인 셋이 되겠죠. 어쨌든 불리한 펑션을 다음 이 위와 같이 어떤 모노미얼과 개수의 곱셈을 이제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개수를 다음과 같이 이제 플러스 폼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또 아까 보였던 예시 예를 들어 메이저리티 펑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게 이제 홀수계 1 또는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1이 더 많으면 1을 출력하고 마이너스 1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함수를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홀수계니까 무조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 메이저리티 펑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if else로 좀 구현할 것처럼 생겼죠. 근데 그거를 다음과 같이 얘도 불리한 펑션이기 때문에 예쁘게 어떤 다항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노미얼들의 개수들도 이 함수를 가지고 뭔가 expectation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가 뭐라고요? 어떤 인덱스 셋이 예를 들어 어 그 카이 t가 예를 들어 t가 1, 2, 3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파우스? 인덱스 셋? 파워셋의 섭셋이. 아, 그쵸. 네. 그쵸. 그래서 1, 2, 3이면은 다음과 같이 x1, x2, x3 곱해진 거. 아, 1, 2면 그쵸. X3이 사라지는 그쵸, 그쵸. 아, 그쵸, 그쵸. 그 다음에 f 햇이 개수가 아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플러스 폼으로 예쁘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식을 보시면 뭐 그냥 모든 가능한 엑셀에서 다 돌리면 돼서 뭐 D가 그렇게 큰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불리한 펑션을 저희가 어떤 다항식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해해 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불리한 펑션 어떤 다항식 꼴로 놔뒀으니까 여기서 이제 unseen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저희가 unseen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xi 그러니까 저희가 i 번째 인덱스가 1인 데이터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폴레이터를 딱 요 특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저희가 xi가 1인 데이터만 트레이닝 데이터 있잖아요. 그래서 1을 넣으면 항상 그 원래 타깃 펑션과 같은 값을 가지고 대신에 이제 다른 경우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 이제 사실 테스트 셋이니까 같을 필요가 없죠.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값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값을 가지는 그 인터프레이터 여러 개 있을 텐데 걔네들은 이제 요 델타 x가 그 다름을 이제 좀 지정해 주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요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인터폴레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확장을 하려고 해요. 요 논문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건데 대수기하에서 뭔가 좀 끌고 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신 도메인 U가 있고 여전히 뭐 타겟 펑션 F 같은 게 있을 때 다음 같은 이제 폴리노미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K개의 폴리노미얼들이 존재하는 얘네들을 뭘 만족하느냐? X가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으면은 이 폴리노미얼들의 값이 0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는 이 반대도 이제 성립하는 거죠. if and only if라서. 다 이제 0인 데이터가 있으면 얘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속하는 데이터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인터폴레이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V들이 대충 모노미얼들 또는 어떤 앞에서 봤던 1 빼기 xi 같은 다항식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항식 곱하기 어떤 그 또 불리한 펑션들. 그러니까 사실 이 델타는 아웃풋 스칼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불리한 펑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불리한 펑션들을 곱으로 이제 예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별건 아닌데요. 네, 지금 하고 계신 게 네, 약간 언신
트레이닝에서는 완전히 똑같고 네, 그 OOD 도메인에서는 네, 뭐 인터폴레이터로 뭔가 표현이 되는 그 펑션이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럼 저기서 풀 언신 도메인에서 밑에 있는 조건이 성립하면은 네, 그래서 델타 1부터 델타 K는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네. 저거를 갖다 붙이는 아, 저게 달라지면 이제 다른 인터폴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 인터폴레이터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같은데 테스트 데이터에서 다른 펑션들을 표현하고 싶다. 근데 펑션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델타가 없으면은 네. 펑션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파라미터라고 생각. 그치. 네, 근데 인터폴레이터가 여러 개 네, 네, 네. 그런 제네레이터 델타가 없으면 얘는 어, 저는 V1부터 V1K에 포함돼서 어차피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음, 그런 조건까지 만족하려면 아, 그러니까 아주 별건 아닌데 약간 어차피 뭐 만약에 델타들이 불리한 펑션이면은 또 얘네들 뭐 풀리에 트랜스폼 거쳐가지고 하면 저는 fx가 0이면 그러니까 3fx도 네,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론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결국 3fx를 그냥 하나의 fx라고 보면 또 결국 같은 표현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사실 여기서 또 아마 이게 끝인데 요지는 결국 이렇게 예쁘게 나타낼 수 있다. 어떤 폴리노미얼 곱하기 델타 x의 함수들로 나타낼 수 있다. 사실 이게 이 슬라이드 결론이고 빼먹은 내용들도 많고 어펜딕스에 넘어간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당장 여기 제가 요거는 이제 논문에서 쓴 패러그래프 이름이라서 넣었는데 막 베니싱 아이디 이런 얘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막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거와 뭐 대수 기하와의 뭔가 연결성을 설명했다 하면서 어펜딕스 말하는데 어펜딕스가 막 세 페이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은 내용들이 좀 함축적으로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같은데 테스트 데이터에서 다른 인터폴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뭐 아까 아마 그 대수기한 내용 안에 요 델타랑 요 다항식에 뭔가 구별이 표현돼 있겠죠. 뭐 아무튼 여기서는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예쁘게 인터폴레이터를 포멀라이즈 했으니까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성들을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degree인데 어떤 저희가 불리한 펑션의 degree를 잴 수가 있어요. 저희가 뒤에서 이제 불리한 펑션은 그 뿌리의 월시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저희가 다항식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degree는 가장 디그리가 높은 모노미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노미얼의 degree는 그냥 곱해진 항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매튜리티 펑션 같은 경우에는 세 개 곱해진 게 제일 크죠. 그럼 이 펑션의 degree는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그리 프로필인데 디그리 프로필은 뭐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됩니다. 벡터인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래 d 차원짜리 f 불리한 펑션이 있으면 이제 d 플러스 1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벡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i는 0이면은 1부터겠죠? 1이면은 이제 모노미얼의 디그리가 0인 모노미얼들의 개수들의 제곱들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메주리티 펑션이 있으면 얘는 3차원이니까 디그리 프로필은 4차원 벡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원소는 가장 맥시멈들이 그러니까 3차원 이 모노미얼들의 개수들의 제곱들의 합이 되겠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니까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i는 2일 때는 그 디그리가 2인 모노미얼들의 개수들의 제곱들의 합인데 여기서 없으니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그리가 1인 모노미얼들의 개수 제곱들의 합이니까 2분의 1 제곱을 3개 하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 그 다음에 상수는 없으니까 0. 이런 식으로 이제 디그리 프로필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그리 프로필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이 디그리 프로필을 간의 어떤 그 소팅, 그 컴패리슨 비교 연산자를 이제 요 렉시코그래픽 ordering으로 정의를 합니다. 렉시코그래픽은 저희가 스트링 정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링을 저희가 정리할 때 보통 정리하는 기준이 첫 번째, 일단 길이가 긴 게 짧은 것보다는 무조건 그 오름 더 높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만약에 길이가 같으면 앞 글자부터 봐서 만약에 이제 알파벳이 달라지는데 그 알파벳이 그러니까 그 인덱스 상으로 더 큰 애가 있으면 걔가 더 긴
문자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제 그 디그리가 큰 애들은 작은 애보다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그리가 같은 애들끼리는 앞에서부터 비교해서 이제 더 높은 개수를 가진 애가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비교 연산자를 이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디그리 프로필 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디그리 프로필 간의 그 우선순위를 정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인터폴레이터들을 다음과 같이 또 마지막으로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G들이 이제 인터폴레이터들이 되는 거겠죠. 이 G 중에서 디그리 프로필이 제일 작은 애를 이제 민 디그리 인터폴레이터, MD 인터폴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MD 인터폴레이터가 유니크한 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인터폴레이터들 중에서 디그리 프로필이 제일 작은 애를 MD 인터폴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혹시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거 있나요? 지금 이 디파이터 인터폴레이터즈 에이스 네. 저 지금 이제 저 F 인트 F 저게 그니까 인터폴레이터들의 셋을 접근한다. 그쵸, 그쵸, 그쵸. 앞에 사실 신랑 이미 정리한 거를 그냥 한 번 더 쓴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G들 중에서 디그리 프로필이 제일 작은 애가 MD 인터폴레이터다. 제가 뭔가 놓친 것 같은데 디그리 인터폴레이터 디그리 프로필이 벡터였잖아요. 네. 제일 작은 네. 거라고 하면 그거의 크기 제일 큰 아까 제가 막 스트링 가지고 설명한 게 벡터를 어떻게 솔팅하느냐를 아까 네, 벡터도 솔팅이 돼요. 네네네. 제일 앞에 있는 애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쵸. 오름차순 했을 때. 네, 그래서 민디그리 어, 선 그거를 사실 제가 논문에서 어펜딕스에 넣어놓은 건지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연구들에서는 결국 말을 하고 싶은 게 얘네가 대부분 민두기 인터폴레이터로 수렴하더라. 그 얘기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언신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특성인지가 사실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아직 완전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일 좀 효율적인 모양새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네, 저 민디그리 항이 제일 적은 거죠. 그쵸, 네. 그냥 오캄스 레이저 같은 그 가장 심플한 이테이션을 찾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제일 심플한 거죠. 근데 항해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는 회전이 좀 작잖아요. 그러면은 코에피션트를 보는 겁니다. 코에피션트가 낮은 애들이 그쵸. 네, 보통은 그쵸. 다 항이 낮은 애들만 뒤에 실험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항이 낮은 애들만 대부분 그 특성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교수님 말씀에서 생각한 거 보니까 정확하게 좀 더 표현하면은 그 순서가 네, 제일 높은 차수서를 맨 앞에 배치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의 썸이 낮은 애들이 그쵸. 조금 더 정확한 그쵸, 표현이죠. 그쵸, 그쵸. 네. 점점 그쵸. 이게 걔네들의 개수가 0으로 수렴하기 시작한다. 뭐 그런 걸 좀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벡터의 길이가 작은 애들이 그거보다는 프라이어리티가 높습니다. 그쵸. 네. 네. 왜냐하면 최고차항부터 이제 벡터를 구성했으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1차원 first order polynomial이랑 second order가 있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스폰을 했는데 거의 이런 걸로 약간 수렴한다. 이제 막 계속 열심히 이어나갑니다. 그 별 자체는 implicit regularization 이런 것도 그냥 하고 아, 학습시키면은 개수가. 몸이 가장 작은 대로 트레이닝 로스를 0으로 만드는 웨이트들 중에 몸이 가장 작은 거로 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implicit 네.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네. 좋은 해석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네, 이런 드디어 질문인 것 같아요. 현재 인터폴레이터가 유니크하다라는 게 네, 각각의 인터폴레이터에 대해 그 하나 네, 지들 중에서 이제 디그리 프로필이 그러니까 제일 작은 디그리 프로필을 가지는 지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뭐 유도를 되게 저는 사실 뭐 그 막 예를 들어 귀류법으로 뭐 대충 증명하더라고요. 뭐 만약에 같은 디그리 민 디그리 프로필 가지고 있는 지원 지토가 있으면 얘네들을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더 디그리가 낮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되게 간단하게 증명하고 치우더라고요. 물론 나누기 했을 때 왜 디그리가 더 낮아지는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대충 증명하고 갔습니다. 아무튼 네 하나만 존재한다. 그 민디그리 프로필 값을 가진 인터폴레이터. 근데 그러니까 뭐냐 2차 둘다 2차 함수 두 개였는데 둘다 인터폴레이터면 네, 그게 코에피션트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합치면 네. 사라지잖아요. 아, 그쵸. 그 여전히 그쵸. 네. 아, 네. 대충 저렇게 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닉.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이제 프리리미너리들은 끝났습니다. 이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불리한 펑션을 약간 뭔가 다항식꼴로 나타내지고 이제 뭐 MD 인터폴레이터의 정의 같은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논문에서도 한 번 더 프리뷰하고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메이저리티 펑션이 있고 이제 언신 데이터가 있을 때 저희가 인터폴레이터는 뭐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언신 데이터가 둘 다 마이너스 1인 거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둘 중에 하나는 1인 데이터를 보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1이면은 이제 영어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인터폴레이션을 가하면은 인터폴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theoretical result에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언신 그래서 저희가 뭐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똑같이 영이겠는데 이제 언신에서 어떻게 되냐 그거를 이제 좀 더 포멀라이즈 하면은 데이터 어떤 데이터 x가 학습이 될 것이냐 또 이제 대충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뉴럴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좀 이런 걸 살펴보았는데 이제 랜덤 피처스 모델, 다이아고널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 얘네 둘은 이제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는 실험을 통해서 사실 스포로 하면은 트랜스포머가 제일 ND 인터폴레이터에 가깝게 학습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걸 좀 실험 트랜스포머는 뭐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음 함수들이 어떻게 델타 X가 학습되는지를 알아본다고 이제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데 정확한 똑같은 느낌. 음, 신기한 거. 맞죠. 원래 트랜스포머는 효율적으로 가더라. 효율적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랜덤 피처스 모델. 사실 앞에 나온 두 모델이 그렇게 친숙한 모델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랜덤 피처스 모델이 있는데 X가 인풋이고 AWB가 이제 파라미터인데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어 그러니까 n개의 뭔가 원레어 MLP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앞에 AI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만 학습이 됩니다. W랑 B는 초기에 한번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뭔가 학습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랜덤 피처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고 어쨌든 A만 학습이 되는데 아무튼 원래 MLP N개에 대한 결과들을 뭔가 A로 weighted sum해서 더한 걸 저희가 보통 랜덤 피처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랜덤 피처스 모델이 그냥 모든 가능한 불리한 펑션에 대해서 뭐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다음 같은 스파스 펑션에서의 theoretical result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파스 펑션이라는 거는 원래 x가 d 차원인데 사실 이것보다 적은 p개 그 비트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보통 이제 스파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이런 과정을 넣어서 그래도 theoretical result를 그냥 끌어내려고 이런 과정을 추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스파스 펑션을 타겟 펑션을 주지만 여전히 인풋은 그 전체 D게 뭐 주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제 문제는 더 적은 비트를 풀 수 있지만 일단 더 많은 비트를 일단 입력으로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풀리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되는 랜덤 피처스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게 A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 RF 모델이 뭔가 뭐 디멘션 같은 걸 고려했을 때 n이나 만약에 퍼펙트 솔루션이 구할 수 있다면은 만약에 이 A를 영어로 인실라이즈 한 다음에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면은 이 솔루션이 인터폴레이터가 결국 될 건데 인터폴레이터들 중에서 이 A의 놈을 가장 미니마이즈하는 솔루션을 수렴한다라고 이 논문에서 증명한 건지 아니면 그전 논문대로 증명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팩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인터폴레이팅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 보면 논문에서 따로 증명한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솔루션이 존재한다면 이 특성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만약에 이런 솔루션이 있다면 저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 거고요. RF인데 이제 D나 N은 그 X의 차원이나 뭐 N 개수 하이퍼 파라미터들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요 랜덤 피처 모델들 만약에 A를 영어로 초기한 다음에 이제 학습을 잘 하면은 이제 만약 인터폴레이터가 있다고 하면 인터폴레이터가 되면서 인터폴레이터들 중에서 A의 놈이 가장 미니마이즈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증명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증명은 넘어갈 건데 다음과 같은 좀 특성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정만 더 추가되는데 뭔가 액티베이션 펑션이 strongly expressive한 RF 모델이면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with high probability 를 안에서 뭔가 만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첫 번째는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가면은 RF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 인터폴레이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인터폴레이터가 존재한다.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대충 with high probability가 무슨 뜻인지 대충 찾아봤는데 뭔가 정의가 여러 개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정의는 예를 들어 확률이 1 빼기 n분의 1 이상이라고 돼 있으면 사실 n 무한대로 가면 1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뭔가 with high probability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n분의 1, 뭔가 1 빼기 n분의 1로 뭔가 바운드 돼 있다 확률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이 0이 아니니까 일단 존재는 한다는 거죠, 인터폴레이터. 그래서 아무튼 n이 적당한 숫자일 때도 저희가 인터폴레이터는 이제 존재한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existence를 증명했으니까 이제 이 F, RF, DN 아까 앞에서 말했던 A를 영어로 초기한 다음에 학습한 결과물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데 얘가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민두기 인터폴레이터랑 어떤 바이어스 텀을 더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D에 있는 입실론 D를 그 min degree bia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D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unseen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민두기 인터폴레이터가 되는데 이제 실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OOD 제너라이즈 세팅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MD 바이어스라고 하고 얘도 이제 P의 그 비트를 입력으로 만드는 펑션인데 얘도 뭐 D가 무한대로 가면은 영어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 차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그 거의 완벽한 민두기 인터폴레이터로 수렴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재밌는 특성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trongly expressive는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뭐 오른쪽 위에 뭐 되게 어렵게 정의돼 있어서 일단 설명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주로 쓰는 뭐 밸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막 밸류가 사실은 strongly expressive 하지 않다. 그래서 밸류에 대한 내용을 또 어펜딕스로 되게 길게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더 궁금하시면 좀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RF 모델 같은 경우에는 N이나 D가 적당히 크면은 저희가 민두계 인터폴레이터 수렴을 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아고널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얘는 또 MLP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세타는 여기서 이제 B나 W들이 뭐 여러 개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다 학습이 되는 인자들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학습이 어떻게 되냐면 1번째 레이어에 W들을 다 곱한 거를 X에 곱한 거를 다 더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논문 보면서 처음 봤는데 약간 나중에는 얘네가 뭐 MLP랑 뭔가 연관성 있는 것처럼 설명하긴 하는데 막 그 확실한 연결고리는 만들진 않고요. 뭐 대충 MLP의 뭔가 결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펑션이 있을 때 이제 여기서는 또 그 펑션을 또 여기서도 모든 불리한 펑션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unseen 도메인, unseen 데이터를 좀 한정적으로 둡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canonical holdout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비트만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K번째 비트가 1인 데이터만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다. 딱 이것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 고려하는 이유는 사실 펑션 콜을 보면은 모노미얼의 디그리가 사실 최대 1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게 뒤에서 눈여겨볼 세팅은 원래 이제 사기 펑션은 처음 그 디그리가 뭐 3이어도 언씬 데이터를 잘 넣으면 이제 민들기 인터폴레이터의 디그리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떨어뜨리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요 세팅 요 펑션은 애초에 표현할 수 있는 민들기가 맥스 들기가 1이라서 뭐 1을 상수로 바꾸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세팅만 고려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제가 비트 하나만 뭐 안 본다.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타겟 펑션 f가 리니어하다. 리니어하다는 거는 사실 이 꼴이랑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스 이 타겟 펑션 f의 디그리가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펑션이 리니어하고 만약에 저희가 다이아고널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의 그 레이어를 2 이상 하고 캐노니컬 홀드 아웃을 가정하고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대신 뭐 그레디언트 플로우라고 썼는데 아마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썼을 때 다음과 같은 프로퍼티들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도 만약에 다음과 같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모델을 이제 초기화를 하면은 이제 트레이닝 퍼펙트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그냥 퍼펙트 솔루션 얻어낼 수 있는 알파가 존재한다는 걸 첫 번째 증명하고요. 근데 아직 여기서는 이제 입실론이 안 쓰이죠. 입실론이 이제 다음에 씁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K비트를 이제 지었다고 합시다. K비트를 지었으면 이제 언씬 만약에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 K번째 비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인데 실제로 이 K비트에 대한 개수를 구해보면은 입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입실론이 매우 작은 값이 되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는 K비트에 대한 영향력을 아예 지워버린다는 거죠. 약간 어찌 보면 자명한 결과, 그러니까 약간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K를 못 봤으니까 이 함수는 K와 무관하다라는 걸 잘 학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투를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됐을 때 이제 고투 매트릭은 이제 여기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개수가 아니라 실제 타겟 펑션의 개수에 이제 디펜던트 하다. 입실론이 이제 이 앞에서 나왔던 입실론이고.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실제 뉴럴 네트워크 펑션에서는 K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이 제너라이제이션 에러는 실제 타겟 펑션에서 이 K비트의 영향력에 디펜던트 하겠죠. 그래서 약간 저희가 생각한 대로 다 결과들이 나왔다. 그리고 사실 이 결과를 사실 이니셜라이제이션만 잘하면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요한 거는 퍼펙트 솔루션이 되게 하는 뭔가 영역이 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들이 딱딱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theoretical result들의 끝이고요.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질문인데요. 네네네. 지금 여기서 앞에 썼던 RF랑 네, 두 개의 F라는 포맷을 그 하이퍼스 스페이스 정의를 해놓고 간 거잖아요. 그쵸. 타깃 펑션에. 그렇죠. 제한해놓고 간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 두 개를 한 이유가 네. 혹시 다른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가 이 두 개들로 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이 있나요? RF 모델은 제가 잘 모르겠고 다이아고널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마지막 문단에서 뭐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다른 논문에서 MLP에 대해서 뭐 확인한 결과가 뭐 일맥상통한다. 뭐 우리는 이걸 나중에 MLP로 뭐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적어 놓은 흔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고널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는 뭔가 MLP랑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써놓긴 했어요. 일단은 그냥 이 두 개를 그냥 썼다 정도.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그쵸 펑션도 제한한 걸 보면은 제 느낌은 그쵸 어떻게든 theoretical result가 나오는 영역을 찾아내서 쓴 것 같다긴 한데 뭐 그래도 베스트 페이퍼니까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관성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논문을 더 읽고 랜덤 피처 모델 같은 네. 경우에 또 K 음. 걔네랑 맞다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NTK 되게 이론적인 과정이 많이 들어간
굉장히 파워풀한 뉴럴 네트워크 표현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NTK가요? 아니면 RF, 음, 저 RF 페이퍼가 테스트 오브 타임 워드 프로세스 음, 그 옛날 논문들 중에서. 10년 전 아, 지금 봤을 때 가장 베스트 페이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아까 랜덤 피처 저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저게 퓨리의 베이시스를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펑션이든지 시뮬레이션 다 할 수 있는 음, 잘 파워풀한 모델이 음,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까지는 음. 잠깐만, 감사. 근데 그 원심 네, RF 모델에 대해서는 보트 바운드를 뒤에 사실 다이고널 리니어 모델은 네, 보여줬죠. 제너라이제이션 안 되는 게 너무 뻔하게 네네네. RF 모델은 보트 네, 보투는 따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실험에 실험에서도 그냥 민디그리 인터폴레이터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인디그리 인터폴레이터와 제너라이제이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의하기 어려워서 그냥 정의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통의 민디그리 인터폴레이터는 네, 방금 승혁 씨가 말한 것처럼 그 항을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어떤 형태든지 제너레이션이 안 된다라는 얘기 하는가요? 아,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래도 약간 패턴이 있다. 민디그리 인터폴레이터로 가는 패턴이 존재한다. 그걸 좀 설명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물론 그게 그쵸 이걸로 끝나면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 논문의 제목은 문신에 대한 제너라이제이션 네. 인터폴레이터에 대한 거.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연결 고리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메이저리티 펑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게 뒤에 실험에서 보여주는 건데 원래는 메이저리티 펑션이 디그리가 3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언씬을 잘 설정하면은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폴레이터 중에서 디그리가 더 작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씬을 추가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달라지니까. 근데 얘네가 이제 밝혀낸 거는 그거를 이제 찾아간다. 그러니까 디그리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과정, 그냥 언씬을 추가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디그리 인터폴레이터를 학습하게 된다. 라서 민두의 인터폴레이터랑 이제 언씬이랑 좀 관련이 있긴 합니다. 아, 네. 잠시만요. 뒤에 이게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실험에서 쓰는 펑션이 뭐 다른 것 같은데 여기서 언씬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아, 네네네. 제너라이제이션이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때에 따라서 됐을까 안 됐을까. 그쵸. 네, 민들기 인터폴레이터가 근데 사실 민들기라고 하면 거의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디그리 자체가 그런 바뀌었으니까. 결론 아니요, 그 말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애초에 디그리가 바뀌는 순간 제너레이제이션이 될 수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원래 타겟 펑션을 줄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런 얘기, 네. 마지막에 스킵했다는 커리큘럼만이 네, 아, 그쵸. 거기서 뭐 제너라이제이션 아, 네, 맞다. 네,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럼 뒤에 실험하면서 얘기해 드릴까요? 네, 네,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이러해서 제너라이제이션이 될 수가 없다. 이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걸 뒤에서 좀 마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단, 그 마지막으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실험을 할 건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모델을 합니다. 4레이어 MLP 트랜스포머, 랜덤 피처 모집, 그리고 2레이어 민필드 파라미터이즈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나 MLP는 그 다이아고널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표방한 것 같고, 그다음에 민필드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랜덤 피처스는 그 랜덤 피처에서 원하는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민필드는 뭔가 다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가지는 랜덤 피처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화가 다르게 됐다. 근데 저희가 랜덤 피처스는 뭔가 증명할 때 보면 뭔가 초기화 가정한 게 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엉뚱하게 초기화하면 잘 안 된다를 보여주려고 해서 넣은 실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불리한 펑션에 도입했는데 뭐 펑션이 뭔지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 없고 각자의 그 테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신 데이터를 잘 추가했을 때 디그리가 감소되는 경우. 두 번째는 논문에서 그냥 클래식 example이라고 하면서 엑소를 풀려보는 거고요. 마지막은 여기서 또 테스트하는 게 제너라이제이션 중에 예를 들어 함수 자체가 뭐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한 함수가 있을 때 실제로 저희가 학습했을 때 이러한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이베리언트한가 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한 불리한 펑션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당연히 언신 데이터는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트랜스포머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의 결과인데 어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한 게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민들기 인터폴레이터의 들기 프로필이랑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한 들기 프로필 두 개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XOR 펑션 같은 경우에는 민들기 인터폴레이터가 X1 더하기 X0 빼기 1이니까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X1, X0 어떤 상수에 대한 그 코이피션트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0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랜덤 피처스 모델을 보면은 1이랑 X0랑 X1은 뭔가 값이 1은 잘 가고 있고 X0랑 X1은 같은 걸 쓴 것 같아요. 근데 같이 1로 이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개수가. 대신에 이제 민두기 인터폴레이터에서 쓰이지 않은 X0, X1에 대한 개수는 0으로 가는 걸 보면은 랜덤 피처스 모델은 민두기 인터폴레이터를 잘 학습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나머지 MLP나 민필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잘 그 학습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펑션 2에 대한 결과인데 어펜딕스 보면 뭐 펑션 1, 펑션 3에 대한 결과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한 번만 다시 설명해주세요. 조금 아, 빨라서 좀. 그러니까 그 함수 세 개에 대해서 이제 표 해석해 주시면. 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벨리에이션 한 게 실제 MD 인터폴레이터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들을 제가 위의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한 이 각 모노미얼들에 대한 개수도 여기서 F에다가 저희가 F 뉴럴 네트워크를 넣으면 계산할 수 있거든요. 두 개를 이제 비교한 거죠. 그래서 RF 같은 경우에는 X0, X1, 1에 대한 개수가 뭔가 1, 1,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근데 이게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민두의 인터폴레이터랑 똑같죠. X0랑 X1은 1이고 상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차항도 잘 지우는 모습 영향력을 근데 나머지는 뭔가 숫자가 애매하죠. 하고 최고차항의 그 개수도 완전히 지우지도 못했고 아, 네. 저희 최고차는 네. 입력 입력을 저렇게 피처로 아닙니다. X0, X1만 넣었는데 아까 저희가 그 후리의 월시에서 뭔가 어떤 특정 모노밀에 대한 그 개수를 계산하는 식이 이제 오른쪽 위처럼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F를 그러니까 F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바꾸면은 인풋은 X0, X1이 들어가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에 X0 곱하기 X1에 대한 모노밀의 영향력을 이 식으로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기초적인 질문인데 네. 이게 그 민디그 인터폴레이터로 학습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서 좀 솔직히 일자로 하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수렴을 하는 게 네, 근데 그건 나중 문제로 치고 네. 그럼 근데 민디그 인터폴레이터로 간다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가는 거니까는 네. 두 번째, 세 번째가 왜 안 좋냐라는 게 결국 민디그 인터폴레이터로 안 갔을 때 무슨 문제냐랑 같은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는 왜 여기서 안 뭐라고 할까 안 좋은 케이스를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본문에서는 그냥 드라이하게 RF 모델은 잘 학습했고 나머지 두 개는 잘 학습 못했다 하면서 뭐 이거랑 뭐 러닝 레이트랑 연관성 이런 걸 뒤 어펜딕스로 뭔가 많은 걸 그 뒤로 미룬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럼 학습이 안 됐다는 건 트레이닝이랑 퍼펙트하게 안 됐다는 걸 트레이닝에 가깝지 않게 학습이 안 됐다는 아니에요. 민들기가 되지 않았다가 맞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확인 안 하긴 했네요.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완벽했는지. 아, 뭐 아무튼 질문에 네, 제가 완벽하게 답은 못 하겠습니다. 그쵸? 이게 왜 안 좋은 케이스로 생각된 건지는. 어펜딕스에도 내용이 많고. 그러게. 대체 퍼펙트 했는지는 그것도 확인을 제가 못했네요. 뭐 어쨌든 근데 일단 본문에서는 요거 세 개를 들이밀면서 RF는 잘했다. 그러면서 뭔가 RF는 D가 뭐 커서 여기서 D는 보통 10, 여기서는 2인데 뭐 보통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러면서 뭐 나열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엑소 펑션이 데이터가 4개인데 그중 3개를 들이있으니까 저 3개 써서 숫자 넣어보면 제너레이션 되는 게 그쵸? 네. 잠시만요. 제너라이제이션 되는 게 RF밖에. 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3이어도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잠시만요.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m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네네. 1, 마이너스 1을 넣고 네. 각각 코에피션트 학습된데 계산을 해가지고 네. 결과를 보면 RF만 1이 나오잖아요. 잘못 맞죠? 네. 코에피션트에 넣었다는 게. 그러니까 저 학습된 코에피션트가 말하는 게 네. 그러니까 1 곱하기 x0 더하기 1 곱하기 x1 더하기 0 곱하기 x0 x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다가 x0, x1을 원심 데이터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니 거기 F2에 넣는 게 아니고 학습된 거예요. 아, 제가 틀린 FN에 넣으면 1 나오잖아요. 그 랜덤 피처스 모델에 넣으면. 아니야, 아니 저 학습된 모델이 저 파란 선 끝에 있는 거 1이라고 하는데 1 네. 곱하기 x0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x0 곱하기 x1이잖아요. 네네네. 여기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네. 얘랑 똑같아져가지고. 저도 사실 교수님이랑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이해하고 있어요. 3인데 승시 안 나오고요. 저게 F2 틸레랑 더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냥 저기다가 더 같은 경우 그쵸. 그래서 제가 저다 넣고 있긴 했어요. 저도 그렇게 똑같아져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돼서 사실 틀린 거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건 진짜 엑소리면은 대체 1이 돼야 되나요? 엑소리면 아마 1이 돼야 1이 돼야 네. 네. 저도 교수님이랑 똑같이 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쵸. 제너라이제이션 실패. 아무것도 안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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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컨클루전에 보면 제너레이션 어렵다라고 적혀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거예요.